먼저 자유한국당이 존경하는 정태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네. 오늘 이 아침에 의사진행 발언이 네이버 이해진 사장 때문이죠, 그죠? 네. 그것 사장이 자체가 아니라 회장. 예? 회장. 아, 회장. 사장이 아니라. 예, 회장이 그 자체가 네이버가 누가 뭐래든 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거의 관련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사실상 검색 시장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들의 눈물, 그다음에 IT 사업자들의 정말 무진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보면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달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72%가 그 광고가 부당하다. 51%가 포털이 검색 광고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가격 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같은 거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전에 엄청나게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저거를 그 네이버에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이건 뭐 기술이라고 할 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탈취한 겁니다. 지식 쇼핑이라고 만들고 난 다음부터 애누리닷컴은 아예 그냥 뭐 팔려 나갔고, 그럼 딴 데로 폐업했는, 앞에 세 개는 다 폐업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114, 이런 사이트들이 네이버에서 포털에 입성해가지고 그 안에 그 론칭 시켜놔놓고 어느 정도 기술 내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되기부터는 네이버 부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그냥 맛이 갔습니다. 그 다음 뭐 맛집 소개 사이트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 탈취, 이건 맹백히 탈취입니다. 그 다음 2014년 5월에 이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럴 때 PC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의 의결을 한 것이 노란색 음영 처리를 하게 해가지고 광고 검색과 일반 검색 구분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왼쪽이 PC에서 봤을 때 지금 저게 노란색 음영 처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뭐, 저 위원장님이 보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PC 시장과 같은 시장일 때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에 봤을 때는 아예 음영 처리 자체 그조차도 없고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광고란 글자가 두 개 그것도 이 위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 광고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그 대중에서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포털에 불공정한 사례를 낸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광고 계약사항에 대한 불이행, 상위 노출을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약속 이업 안 하는 거, 수백만 원 광고비 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어려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 뭐 굳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이 클릭 하나에 클릭 한 번에 10만 원대를 그 받아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그 중소 자영업자나 IT 업자를 그 탈취하고 이런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2014년에 이 대법원 판결을 갔는데 공정위가 한번 진 적이 있죠. 예. 그죠? 네. 그건 그때 했는 것이 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을 잘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걸 이 자리에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시장 지위적 지위에 대한 시장 이 획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한 말을 해주십시오. 네이버가 검색 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상생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고 많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미래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장 획정을 빨리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위법 행위를 인지해서 직권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시장 획정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만전을 기울여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가 끄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포털에 대한 불법령 거래 행위 엄청납니다. 예. 이 어느 보다도 우리 전체 광고 시장이 11조 원 중에 3조 원을 가져가고요. 그다음 검색 시장의 80%가 네이버 하나가 가져가는 그 엄청난 데에 대한 이거는 정말 전담 부서를 만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견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색 광고하고 순수 검색이 저렇게 사실상 탈법이라고 정면으로 탈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니다. 예, 네이버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인접 시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지배적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검색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구글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검색 정보와 광고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과거에는 PC 부분만을 했지만 자진 시정 형태로 모바일도 됐지만 이 모바일 부분에 관해서도 스스로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따라서 충실하게 다시 검토해보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세한 내용은 다 생략했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이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하나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TF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되었어요. 네. 그것은 사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신뢰가 저하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지난 과정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잘못이나 위법을 들춰서 분란을 이야기함이 아니고 그 잘못에 기해서 새로운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 TF도 잘 되시기 바라고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집단국을 신설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새로 와서 이와 같은 조직 신설은 잘한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기업 집단국이 간단하게,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단순히 기업들을 조사해서 제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위법 행위는 제재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근래 그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굉장히 그 교묘하다가 기술이 오히려 발달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디지털 조사 분석과 등이 이제 충원되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네. 지난 정부에 했던 것을 보면 직권조사 처리 건수가 김대중 정부의 54건, 노무현 정부 20건, 이명박 정부 6건, 박근혜 정부 9건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직권조사 건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를 파악한 게 있어요? 그 이유를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이른바 비즈니스 그러시면 플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직권조사 숫자가 적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직권조사가 9건이 있었는데 2015년에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건의 직권조사가 공교롭게도 모두가 무혐의가 됐는데 그 무혐의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방금 확인해야 된다 할 때 네. 직권조사의 숫자가 적은 것뿐만이 아니고 왜 2015년에 직권조사가 5건으로 집중됐냐 그리고 그 사유가 도대체 정당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016년 7월부터 의결서 작성이 강제되면서 그전에는 의결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특별한 조사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네. 이 시기가 미래재단에서 대기업 출연 요구를 할 때입니다. 그게 저는 오비일하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그런 관련성이라든지 특히 2014년에 이미 공정위는 CJ E&M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조사를 했던 선례가 있고 또 수사 대상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사실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 많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재조사 착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쭉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는데 일단 재조사는 잘한 겁니다. 다만 그 재조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면 이 환경부에서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어서 그와 같은 결론을 했다, 결정을 무혐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조사 종결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2015년에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보도자료도 제가 몇 가지 논거를 댈게요. 왜 잘못했는지. 첫째는 2016년 사건을 시작할 때 2012년 신고된 사건이 있어서 같은 사건, 재조사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신규 사건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고 환경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심사관의 의견은 심의 절차 종료를 일환으로 올리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한 점.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매 시점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완성하게 해버린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 내지 전화로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한 점. 이런 점들을 저는 TF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거나 아니면 이 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지난 9월 정무위 업무 보고 때 제가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전 과정을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TF를 꾸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한 정확한 어떤 경위들을 외부 위원들께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혹시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이 존경하는 지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건 뭐 기술이라고 할 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을 살짝 탈취한 겁니다. 지식 쇼핑이라고 만들고 난 다음부터 애누리닷컴은 아예 그냥 뭐 팔려 나갔고 그럼 딴 데로 폐업했는 앞에 세 개는 다 폐업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114 이런 사이트들이 네이버에서 포털에 입성해가지고 그 안에 그 론칭 시켜놔놓고 어느 정도 기술 내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되기부터는 네이버 부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그냥 맛이 갔습니다. 그 다음 뭐 맛집 소개 사이트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 탈취, 이건 명백히 탈취입니다. 그 다음 2014년 5월에 이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럴 때 PC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의 의결한 것이 노란색 음영 처리를 하게 해가지고 광고 검색과 일반 검색 구분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왼쪽이 PC에서 봤을 때 지금 저게 노란색 음영 처리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뭐, 저 위원장님이 보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PC 시장과 같은 시장일 때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에 봤을 때는 아예 음영 처리 자체 그조차도 없고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광고란 글자가 2개 그것도 이 위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 광고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그 대중에서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포털에 불공정한 사례를 낸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광고 계약사항에 대한 불이행, 상위 노출을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약속 이업 안 하는 거, 수백만 원 광고비 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어려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 뭐 굳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이 클릭 하나에 클릭 한 번에 10만 원대를 그 받아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 그 중소 자영업자나 IT업자를 그 탈취하고 이런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2014년에 이 대법원 판결을 갔는데 공정위가 한번 진 적이 있죠. 예. 그죠? 네. 그건 그때 했는 것이 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을 잘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걸 이 자리에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시장 지위적 지위에 대한 시장 이 획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한 말을 해주십시오. 네이버가 검색 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상생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고 많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미래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장 획정을 빨리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위법 행위를 인지해서 직권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시장 획정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만전을 기울여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이크가 끄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엄청납니다. 예. 이 어느 보다도 우리 전체 광고 시장이 11조 원 중에 3조 원을 가져가고요. 그다음 검색 시장의 80%가 네이버 하나가 가져가는 그 엄청난 데에 대한 이거는 정말 전담 부서를 만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견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색 광고하고 순수 검색이 저렇게 사실상 탈법이라고 정면으로 탈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조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니다. 예, 네이버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인접 시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지배적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검색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구글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검색 정보와 광고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과거에는 먼저 자유한국당이 존경하는 정태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네. 오늘 이 아침에 의사진행 발언이 네이버 이해진 사장 때문이죠, 그죠? 네. 그것 자체가 회장. 예? 회장. 회장. 사장이 아니라. 예, 회장이 그 자체가 네이버가 누가 뭐래든 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거의 관련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사실상 검색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들의 눈물, 그다음에 IT 사업자들의 정말 무진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보면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달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72%가 그 광고가 부당하다. 51%가 포털이 검색 광고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가격 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같은 거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전에 엄청나게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저거를 그 네이버에서 똑같은